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한 동료 의사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정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규칙적인 운동에 식단 관리까지 완벽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갔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셨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정말 어이없었어요. 바로 식사 후에 하신 그 행동 때문이었거든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하셨던 그 습관이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이런 일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반복하는 그 행동들 말입니다. 식후하는 무심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식후 습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였거든요. 식사 후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심한 복통이나 구토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몰라서 하는 행동으로 나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이라는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30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우리 몸의 혈액 대부분이 소화기관으로 몰려갑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도 변화하죠. 위에서는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율신경계도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만약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바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의 수명이 10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앞서 제 동료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든 그 습관입니다. 바로 식후 즉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동료 의사분은 평소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헬스장 운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서둘러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헬스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평소처럼 30분간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5분쯤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시작되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잠깐 쉬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구토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헬스장 직원들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정맥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의료진들도 처음에는 심장 문제를 의심했는데 자세한 문진을 해보니까 바로 식후 운동이 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서 혈액의 20에서 30%가 위장관계로 몰려갑니다. 특히 위와 소장,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죠. 이때 우리 몸은 소화라는 중요한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을 근육으로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소화기관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근육도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려고 하는데 이때 혈압 변동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평소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나서 바로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을 잃으신 건 아니었지만 극심한 폭통과 함께 토혈을 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급성 위염이 생긴 거였어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식후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위의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벽이 손상된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심했다면 위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혈류 분배가 안정화되거든요. 만약 정말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운동들을 말씀드리면 달리기, 자전거 타기,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 축구나 농구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식후 최소 1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식후에 바로 눕거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습관이죠. 특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아예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평소 야근이 잦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게 습관이 되셨죠. 처음에는 별일 없었는데 몇 달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깨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쉬어 있고 기침도 계속 나오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몇 년 후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식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거예요. 발해식도라는 전암병변이 생긴 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모든 게 바로 식후에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의 도움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워 있게 되면 이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누워 있으면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데 누워 있으면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염증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변성되면서 발해식도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셨는데 평소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 게 습관이셨어요. 독서는 좋은 취미이지만 식후에 바로 누워서 하는 건 문제가 됐죠. 몇 년간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셨어요. 누워 있으면 목 뒤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것 같은 통증도 자주 느끼셨고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문제를 의심했는데 검사 결과 역시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워낙 심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꼭 필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후에 최소 2~3시간은 누워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시면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만약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으시다면 완전히 눕지 마시고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상태로 기대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식후에 즉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습관이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처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남은 평소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삼겹살이나 치킨을 먹을 때마다 얼음이 가득 든 차가운 맥주나 콜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됐죠. 그리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메스꺼워서 구역질이 나고 심할 때는 실제로 토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검사를 받게 되셨어요. 검사 결과 위염과 함께 위 운동성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더 자세히 문질해 보니까 바로 찬물 마시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수십 년간 식사 때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신 게 위장 기능을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37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소화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이나 식후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 효소들의 활동이 크게 저하됩니다.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활성이 급격히 감소해요. 결국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거죠. 또한 차가운 물은 위벽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소화를 위해서는 위벽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름진 음식과 차가운 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입니다. 기름 성분은 차가워지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기름기가 굳어져서 소화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것이 위벽에 달라붙으면서 만성적인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분이셨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얼음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찬물을 마시면 칼로리 소모가 늘어난다는 정보를 보고 실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 후부터 심한 위경련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셨어요. 검사 결과 만성 위염과 함께 위하수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찬물 섭취로 인해 위의 근육이 약해져서 위가 아래로 처져버린 거였어요. 그렇다면 식사할 때는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소화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만약 차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식사 중에는 조금씩만 마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식사 전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한 식후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식후 즉시 격렬한 운동, 바로 눕기, 그리고 찬물 마시기였죠.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럼 식사 후에는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식후 30분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식사를 마치신 후 처음 5분간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때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5분 동안은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가 촉진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고작 5분 앉아 있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실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식후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10분에서 15분 동안은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간단한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벼운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굽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대신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조금씩 활성화시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 아내는 올해 80세인데 평생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찬장을 정리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등의 가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80세가 된 지금도 소화기 관련 문제는 전혀 없답니다. 마지막 10분에서 15분 동안은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날씨가 좋다면 밖으로 나가서 느긋하게 걸으셔도 됩니다. 이때의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걷기예요.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뛸 정도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세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촉진됩니다. 또한 가벼운 움직임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기도 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10년간 알아왔던 만성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매일 이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단한 지압법입니다. 식사 후 앉아 계실 때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화가 더욱 잘 됩니다. 특히 가스가 찰 때나 배가 더부룩할 때 효과가 좋아요. 또 다른 지압점은 손목 안쪽에 있는 내관혈입니다. 손목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인데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 정도 눌러주시면 위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간단한 지압법들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 후에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젊은 분들과 달리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죠. 그래서 같은 습관이라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에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분 중에 식사 후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식후 급격한 혈압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식후에 바로 누우시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식후 30분 동안은 절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후 과일은 독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기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죠. 두 번째, 식후 담배가 소화에 도움된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니코틴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염을 악화시켜요. 그리고 식후에는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식후 커피는 언제부터 마셔도 될까?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공복이나 식후 바로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식후 바로 양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식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만약 식후에 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심한 복통, 지속적인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체한 것 같다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는 심근경색이나 급성 복막염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